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의 서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훈민정음에 관한 사실 하나를 정리하고 가자.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쓰인 한글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이 실려있는 완벽한 단행본이었어. 오늘 우리가 배울 소위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서문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었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오늘 우리가 배울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한글이잖아.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이고. 자, 여기서 책 한 권이 더 나와야 돼. 월인석보라는 책인데 세종의 아들 세조가 간행한 책이야. 바로 이 월인석보 맨 앞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서문이 한글로 번역되어 실려 있었던 거야. 이를 흔히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는데,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단행본이 아니었고 월인석보라는 책에 실려 있는 한 부분이었던 거지. 게다가 실려 있는 서문을 또다시 편집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었던 거야. 적어도 공부하려는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 봤어. 자, 그럼 시작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어제에서 어는 다스리다는 뜻인데, 어전, 어의, 어명, 어사처럼 보통 임금과 관련된 대상에 붙는 말이었어. 즉, 세종이 친히 만드셨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해석하면 되겠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뜻하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 세종어제를 생종엉쟁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이 당시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게 있었어. 당시에 중국 본토 한자음과 조선의 현실 한자음이 달랐거든.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커피를 커피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커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한자 발음을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정리해 놓은 책이 동국정운이고, 동국정운의 기준을 두고 한자음을 표기한 것을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 첫째, 한자음을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식. 둘째, 한자음을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서 적되 만약 한자음의 종성이 비어 있으면 소리값이 없는 형식 종성 이응을 표기하는 방식. 셋째, 종성이 리을로 끝나는 한자들의 실제 중국식 발음은 디귿에 가까웠는데 이와 유사하게 발음하라는 표시로 종성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어. 특히 이를 이영보례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세, 제와 같이 종성이 없는 한자의 경우 소리값이 없는 형식 종성인 이응을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볼 수 있겠지. 종과 같이 소리값이 있는 경우에는 꼭지가 있는 예디응을 표기해서 구분했어. 음의 경우 굳이 여린 히읗을 표기하여 음이 아니라 이라고 발음하게 한 것은 한자의 발음을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추정할 수 있어. 나랏 말싸미,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야. 나랏이 나라의로 해석되는 이유는 관형격 조사 시옷 때문이야. 관형격 조사는 사람, 사물과 같은 유정 명사의 경우 끄듬절 중성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아이가, 끄듬절 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면 의가 실현됐어. 그리고 사물, 식물과 같은 무정명사에는 시옷이 실현됐는데 특이하게도 존칭의 유정명사에도 시옷이 실현됐어.
나라의 경우 무정명사니까 관형격 조사 시옷이 실현된 거야.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나이, 너희, 저희의 경우는 나의, 너의, 저의로 해석해야 돼. 말싸미는 말쌈과 이가 결합한 말이야. 이 당시에는 주격조사 가는 없었고 이만 쓰였는데 그 실현 양상은 세 가지였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가 실현됐어.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날 때는 초성 없는 이로 실현됐어.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표기하지 않는 영형태가 실현됐어. 그렇다면 말쌈 이를 왜 말싸미로 표기한 걸까? 이 당시는 이어적기, 즉 연철이 대세였기 때문이야. 음절 끝 종성 자음을 다음 음절에 비어있는 초성 자리로 넘겨서 표기하는 방식을 이어적기, 즉 연철이라고 해.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기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법이야. 현대 국어처럼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표기하는 방식을 끊어적기, 즉 분철이라고 해. 발음보다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려는 표기 방법이야. 주로 근대 국어의 표기 방법이지. 음절의 종성 자음을 그대로 표기하면서 다음 음절에 비어있는 초성 자리에도 종성 자음을 거듭하여 표기하는 것을 거듭적기, 즉 중철이라고 해. 연철이 분철로 바뀌는 근대국어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표기 방법이었어. 말쌈 이를 말싸미로 표기한 것은 연철에 해당하겠네. 글자들 옆에 찍힌 점들은 방점이라고 해. 이 당시에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존재했고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했음을 알 수 있어. 평성은 낮은 소리로서 방점을 찍지 않아.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서 낮은 지점에 하나, 높은 지점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찍었어. 거성은 높은 소리로서 방점을 한 개만 찍었어.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를 적용하되 짧고 빨리 끝나는 소리를 말해. 주로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말들이 입성이었어. 따라서 이 당시에는 성조가 존재했고 그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방점은 한자가 아닌 한글에만 표시되었어. 여기서 말쌈은 말의 높임말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한국말, 중국말 하듯이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라는 단어는 높임말 또는 낮춤말로만 쓰여. 즉, 말씀이라는 의미의 사용 범주가 높임말, 낮춤말로만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를 의미의 축소라고 설명하기도 해. 밝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아래야, 아, 오를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어둡고 무겁고 둔탁한 느낌을 주는 으, 어, 우를 음성 모음이라고 하는데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뒷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어울리는 음운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해. 모음조화는 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즉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와 아래아가 어울린 말쌈의 경우는 단일 형태소이므로 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난 모음조화로 보면 되겠네. 쌈의 쌍시옷은 표기로 보면 각자병서에 해당되겠네. 둥구이거이, 중국과라는 뜻이야. 둥구익은 한자의 발음을 최대한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따라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볼 수 있겠다. 어이는 여기서 와로 해석되는데 오늘날 와,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어. 즉, 둥구익은 나랏 말쌈의 비교 대상에 되고 있어. 달아,
달라라는 뜻이야. 당시에는 기본형이 다라다였어. 오늘날에는 기본형이 다르다인데 다르다, 다르고, 달라처럼 르 불규칙이 적용돼. 르 불규칙은 어간의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야. 그래서 어간 다르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다르아가 아니라 달라가 되는 거지. 종성과 초성을 보면 리을, 리을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라를 보면 이 당시에는 리을, 리을 형태가 아닌 리을, 이응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대체로 15세기에는 리을, 이응 활용형이, 16세기에는 리을, 리을 활용형이, 17세기에는 리을, 니은 활용형으로 모습이 바뀌는 양상을 보였어. 즉 15세기에는 달아, 16세기에는 달라, 17세기에는 달나, 이런 식으로 활용형이 변해갔다는 얘기야. 문자와로, 문자와 함께라는 뜻이야. 문맥상 당연히 한글이 아닌 한자를 뜻하고 있어. 오아로는 이 당시에 쓰인 조사로 무엇 무엇과 함께, 무엇 무엇과 더불어라는 뜻이었어. 자를 보니 종성 자리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표기하고 있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야. 마찬가지로 쌍지읒은 각자 병소로 표기되어 있어. 서르, 서로라는 뜻이야. 오늘날에는 서로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서르였어. 앞음절 음성 모음인 어와 뒤음절 음성 모음인 으가 같은 음성 계열의 모음이네. 즉 한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봐야겠지. 사마스디, 통하지라는 뜻이야. 사마스디의 기본형은 사마츠다야. 그러면 활용형 표기도 사마츠디라고 해야 되는데 마츠를 마스로 표기하고 있네. 이는 팔종성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야. 세종은 초성자와 중성자를 만든 후 종성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종성자로도 쓰게 했는데 이를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했어. 따라서 제자 원리상으로는 자음을 종성 자리에 모두 표기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종성 자모들의 발음이 8개 정도로 줄어든 양상이었고 실제로 발음이 되는 8개의 자모만으로도 종성을 표기할 수 있었는데 이를 팔종성법이라고 했어. 그 8개의 자모는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이었어. 만약 이 문헌에서 종성, 부용, 초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사마츠디로 표기되었겠지만 여기서는 치읓이 이미 시옷으로 소리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시옷으로 바꾸어서 표기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이 문헌에서는 팔종성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구개음하는 음절의 종성에 놓인 디귿, 티읕이 뒤에 오는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야. 오늘날에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구개음하가 실현되지만 당시에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실현이 되었거든. D의 경우도 디귿이 이를 만났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하가 실현될 조건이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어. 이는 이 당시 지읒치읒이 경국의 음이 아니라 치조음이었기 때문에 구개음하가 일어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구개음하는 지읒치읒의 발음이 경국의 음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시기를 대략 17세기에서 18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어. 아니할 싸이, 아니하여서 아니함으로 라는 뜻이야. 어미 리을 싸이가 오늘날의 무로의 의미로 보면 돼. 특히 이 리을 싸이는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봐야 돼. 이런이라는 뜻이야. 전차로, 까닭으로 라는 뜻이야. 이유 까닭의 옛말이 전차였어. 오늘날에는 소멸된 말이지. 어린,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야. 기본형 어리다는 오늘날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당시에는 이와 전혀 다른 어리석다는 뜻이었어. 즉,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이니 의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바익성이, 백성이라는 뜻이네. 형의 종성이 소리값이 있으므로 옛 이응으로 표기되었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니 주격조사는 초성이 있는 이가 실현되었어. 니르고저, 이르고자라는 뜻이야. 한자어 중에서 두음, 즉 초성 자리에 리을이 놓이면 니은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고 초성 자리에 니은이 놓이면 탈락시키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해. 그런데 역사적인, 즉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고유어에서도 두음 법칙이 일어났었는데 니르고저가 이르고저로 표기되지 않은 걸 봐서는 아직 이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 홀, 할이라는 뜻이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하, 오, 리을 여린 히읗으로 나눠볼 수 있어. 하는 동사 하다의 어간이고 오는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주는 1인칭 주체의도 선어말 어미야. 하와 오가 결합하면서 호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압음절 하의 아래아가 탈락했어.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여린 히읗은 절음, 즉 발음을 짧게 끊으라는 표지로 사용되었어. 여기서는 함께 붙어있는 리을을 짧게 발음하라는 표지였던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 음절의 첫 소리가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된소리 표지라고 설명하기도 해. 즉, 다음 음절과 연결하면 홀바이가 아니라 홀바이라고 된소리 발음을 유도했다는 거지. 여기서 여린 히읗은 고유어에 쓰인 것이지 한자음 표기에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보래로 봐서는 안 되겠지. 바이, 바와 주격조사 이가 합쳐진 말로써 바가라는 뜻이야. 의존명사 바를 보니 중성 모음이 아네. 따라서 여기서는 주격조사가 초성 없는 이로 실현되었고 아와 합쳐져서 에로 표기되고 있어. 하지만 바이라고 읽고 바가라고 해석해야겠지. 이셔도, 있어도라는 뜻이야. 마참나이, 마침내라는 뜻의 파생부사야. 기본형은 오늘날 마치다라는 뜻의 마츠다였어. 마츠다의 어간, 마츠에 명사 파생전미사 암이나 음이 결합할 수 있었는데 마츠에는 양성 모음인 아래아가 있어서 명파접으로 암이 실현됐어. 즉 모음 조화가 적용된 거지. 마츠암이 연철이 되면 마참이 되고 여기에 다시 부사 파생 전미사 나이가 결합하여 마참 나이가 된 거야. 참고로 이 당시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로는 옴음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암음이 쓰였어. 오늘날에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가 둘 다 음인 것과는 차이가 있네. 즉 중세 시기에는 표기만으로도 명사인지 용언의 명사형인지가 판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저의, 저와 이가 결합한 말로 저의라는 뜻이야.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가 주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관형격 조사에는 I, 의, 시옷 말고도 이 형태가 있었는데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어. 너희, 나이 등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야. 주격 조사가 실현된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돼. 브드들, 뜻을이라는 뜻이야. 체언 브드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인데 연철로 표기되었어. 비읍 디귿을 보니 표기상으로는 합용병서, 발음상으로는 어두자음군으로 보면 되겠네. 목적격 조사는 앞말의 끝음절의 받침 유무, 앞말의 끝음절 중성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알, 을, 랄, 를로 다르게 실현되었는데
브듯을 보면 종성 받침 디귿이 있고 중성 모음이 음성이므로 목적격 조사가 을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경우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모음 조화가 실현되었다고 보면 되겠네. 싫어, 능히라는 뜻인데 기본형이 싯다야. 해례본을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는 얻을 득자인데 당시 득자는 능히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싯다로 해석했을까? 싯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실을 제자인데 여기에도 능히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거든. 득자를 그대로 얻어라고 해석하면 능히라는 어감을 살리지 못하였기에 싯다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 펴디, 펴지라는 뜻이야. 디를 보면 디귿이 이를 만났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실현될 조건이지만 아직 이 당시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못할, 못할이라는 뜻이야. 할의 종성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여린 히읗은 짧게 끊어서 발음하는 절음의 표지라고 생각하면 돼. 놈이, 사람이라는 뜻이야. 놈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말이야. 놈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초성이 있는 이로 실현되었어. 또한 연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미가 된 거야. 오늘날에는 놈이 이놈 저놈 할 때처럼 남자를 속되게 표현하는 비속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당시의 놈은 그냥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 즉 의미의 범주가 현대에 들어와서 더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미의 축소로 봐야 되겠지. 한이라, 많으니라는 뜻이야. 하다는 크다, 많다는 뜻의 형용사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걸 한숨이라고 하잖아. 바로 하다의 흔적인 거지. 이에 반해 아래아가 쓰인 하다는 동사로서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이야.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돼. 형용사가 동사로 바뀐 게 아니라 형용사 하다가 소멸한 것이므로 의미의 이동이라고 보면 안 돼. 엄연히 다른 말이었어. 나이, 내가라는 뜻이야. 나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말인데 나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조사가 초성 없는 이로 실현되었어. 그리고 아와 주격조사 이가 합쳐져서 내로 표기되었지만 나이로 읽어야 해. 일할, 이르리라는 뜻이야. ab음절의 이가 중성 모음이니까 양성 계열의 목적격 조사 랄이 올 수도 있었고 음성 계열의 목적격 조사 르리 올 수도 있었어. 양성 계열의 목적격 조사 랄이 실현된 것을 가지고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겠지. 위하야, 위하여라는 뜻이야. 위를 보면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종성 자리에 표기했으니 이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봐야겠지. 어여스비, 불쌍히라는 뜻이야. 기본형 어여스쁘다는 오늘날의 어여쁘다가 되었는데 현재의 어여쁘다는 예쁘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뜻이었어. 즉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의미가 완전히 달랐던 거지. 따라서 의미의 이동이라고 봐야겠네. 너겨, 여겨라는 뜻이야. 오늘날에는 여겨라고 표기하잖아. 따라서 아직 이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사이로, 세로라는 뜻이야. 스물여덟비라는 뜻이야. 순음,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뒤에 평순 모음 으가 이어지면 으가 원순 모음인 우로 바뀌는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해. 물이 물로, 불이 불로, 뿔이 뿔로, 풀이 풀로 바뀌는 사례들이지. 스물도 스물로 바뀌게 되는데 아직 이 시기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순 모음인 스물로 표기되고 있어. 짜랄, 자르리라는 뜻이야. 짜에 쓰인 종성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동국정운식 표기로 봐야 돼.
자의 모음을 보니 양성 계열인 아래아가 쓰였어. 따라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목적격 조사가 양성 계열인 랄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쌍지읒은 표기상 각자 병서에 해당돼. 마인가노니, 만드니라는 뜻이야. 일단 원래 형태로 복원해보면 마인갈, 나, 오, 니로 볼 수 있어. 마인갈은 만들다의 옛말인 마인갈다의 어간이고, 이 당시에는 어간 끝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했어. 나는 동사에만 결합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오는 1인칭 선어말 어미, 니는 연결 어미로 분석할 수 있겠네. 여기서 나와 오가 서로 이어지면 이 둘을 합쳐서 노로 표기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인갈, 나, 오, 니가 마인가노니가 된 거야. 즉 마인가노니의 형태를 보고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 사람마다, 사람마다라는 뜻이야. 하이여, 하여금이라는 뜻이야. 하다의 어간 하에 사동접미사 이가 결합해서 하이가 되었고, 사동이나 피동접사 이가 앞에 나오면 뒤따르던 어미 여가 쌍이응이 표기된 여로 바뀌곤 했어. 쌍이응이 표기된 여를 보니 표기상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수위, 쉽게라는 뜻이야. 쉽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 쉽다의 활용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품사로 보면 부사야. 즉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부사 쉬이의 옛 형태야. 이를 통해 이 당시에 순경은 비읍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참고로 문헌을 살펴보면 수위 말고 쉬위라고 쓰이기도 했어. 니겨, 익혀라는 뜻이야. 오늘날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익다로 표기하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기본형은 닉다인데 형태소 분석을 하면 닉이 어로 분석할 수 있어. 닉은 어근이고 이는 사동파생 전미사, 어는 연결어미야. 닉과 이가 연철이 되어서 니기가 되고, 기의 이와 어미 어가 축약이 되어서 니겨가 된 거야. 오늘날에는 익다라는 말에 사동파생 전미사 희가 결합하여 익히다로 파생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동파생 전미사 희가 아니라 이가 사용되어 파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날로, 날마다라는 뜻이야. 부스머이, 스메라는 뜻이야. 부스머이를 분석하면 브스, 에가 되는데, 이때 브스는 오늘날의 쓰다의 옛 형태인 브스다의 어간이야. 그리고 은 명사형 어미인데, 이 당시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옴과 이 쓰였고,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암과 음이 쓰였어. 따라서 표기만으로도 명사인지 용언의 명사형인지가 판단이 된다는 것이. 압음절 브스를 보면 음성 모음 으가 쓰였으므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명사형 어미 옴이 아닌 움이 실현되어서 용언의 명사형인 브스 움이 되었어. 부사격 조사도 앞말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실현이 되었는데,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일 때는 아이가 실현되었고,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음성일 때는 어이가 실현되었어. 그리고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일 때에는 여이가 실현되었어. 여기서는 브스움에 음을 보니 음성 모음 우가 있어서 부사격 조사가 어이로 실현되었던 거야. 그래서 브스움에가 되었고, 연철이 되는 과정에서 브스의 으가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부스머이가 된 거야. 또한 표기상 합용병서, 발음상 어두자음군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참고로 브스다 말고 쓰다라는 형태도 있었는데, 얘는 사용하다가 아닌 write, 글씨를 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 즉 다른 말이었던 거지.
뼈난크이, 편안케라는 뜻이야. 뼈난을 보니 중국식 원음으로 표기한 흔적이 보이므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추정할 수 있어. 하고자라는 뜻이야. 할이라는 뜻이야. 동사 하다의 어간 하에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결합된 말이야. 여기서 여린 히읗은 절음부호로 보면 돼. 따람이니라, 따름이다 라는 뜻인데 따람과 서술격 조사 이니라가 결합한 말이야. 따람은 어근 따라에 명사 파생 전미사 암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의존 명사야.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명파접 음이 아니라 암이 실현되었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가 당시에는 이라였는데 이때 이는 주격 조사와 실현 양상이 똑같았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초성이 있는 이라가 실현되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초성이 없는 이라로 실현되었어. 다만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경우에는 이의 영형태인 라로 실현되었어. 여기서 앞말인 따람을 보니 종성자음 미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서술격조사가 초성이 있는 이라로 실현되었네. 여기에 선어말어미 니가 추가되고 표기상 연철까지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따라미니라가 되었어. 따를 보니 표기상 합용병서, 발음상 어두자음군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 시옷계 합용병서인 시옷 디귿을 어두자음군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두자음군으로 보려면 시옷 디귿이 모두 발음이 돼야 되는데 시옷을 단순히 된소리 부호로만 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이 경우는 어두자음군이 아닌 거지.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시는지 잘 살펴봐야겠지.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에 담긴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정리해보자. 나라스 말쌈이 듀구이거이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스티 아니할 싸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가 아닌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즉, 세종의 자주정신 또는 주체정신을 찾을 수 있겠네.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빠이 이셔도 마참 나이 저희 부드들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 일할 위하여 어여스비 너겨 문자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에서 세종의 애민정신을 찾을 수 있겠네. 사이로 28짤할 마인가노니. 세종이 직접 기존에 없던 28자의 문자를 만드셨으니 세종의 창조정신을 엿볼 수 있겠네.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부스머이 뼈난크이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셨으니 여기서는 실용정신을 찾을 수 있겠다. 세종대왕 만만세!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